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한 장의 계약서가 어떻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안세영이라는 인물이 무엇을 증명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우승 스토리가 아닌 스포츠와 브랜드의 기준이 뒤집힌 결정적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매우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안세영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조금 더 예뻐 보이지 않나요? 농담처럼 흘려들을 수 있는 한마디였지만 그날 이후 모든 흐름은 분명히 달라졌다. 2025년 12월 21일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BWF 월드 투어 파이널 여자 단식 결승전이 끝난 직후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만이 모인 무대에서 안세영은 다시 한번 정상에 섰다. 그 승리는 단순한 금메달이 아니었다. 한 시즌 동안 15개 대회에 출전해 11번의 우승, 승률 94%, 시즌 상금 100만 달러 돌파라는 기록은 이미 배드민턴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수치였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 시즌은 이미 완결된 전설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기록은 사실상 서문에 불과했다. 귀국 직후 안세영을 둘러싼 공기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식 발표는 없었고 누구도 확답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와 취재진 모두가 같은 감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소란 없이 그러나 극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계약금 50억 원, 계약기간 2년, 모델 독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 현대자동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안세영을 전속 광고 모델로 선택했다는 소식이 새벽 시간대를 지나며 조심스럽게 확인됐다. 경기 종료 후 단 이틀 만에 이뤄진 결정이었다. 제네시스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은 간결했다. 안세영이라는 인물의 이미지와 브랜드가 지향하는 철학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이다. 화려함보다 절제, 과시보다 신뢰, 순간의 임팩트보다 지속성. 이 단어들은 그동안 광고업계에서 이상적으로만 존재하던 기준이었지만 항저우의 코트 위에서 그것이 실제 인물로 구현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안세영은 경기를 마친 뒤 인천공항에서 제네시스 차량 뒷좌석에 앉아 이동하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화제가 됐다. 팬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그 짧은 영상은 계약의 실체를 설명하는 어떤 보도보다 직관적으로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사실이 주목된다. 이 거대한 계약은 철저히 조용히 진행됐다는 점이다. 세부 조건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안세영 역시 어떤 자랑이나 과시도 하지 않았다. 소속사 매니저는 취재진에게 이렇게 전했다. 안세영은 주목보다 루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경기 외적인 요소가 훈련을 방해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 한 문장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계약의 규모보다 태도의 방향이 먼저였다는 점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다. 스포츠계, 광고계, 그리고 대중문화 전반에서 동시에 같은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다. 왜 하필 안세영이었는가? 이 질문은 곧 업계 내부의 이야기로 확장된다. 이미지의 안정성, 국가대표라는 상징성,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논란과 거리가 먼 인물이라는 평가. 이 요소들이 하나씩 쌓이며 하나의 결론을 향해 수렴해 갔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중요한 전제가 남아 있었다. 사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안세영의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은 바로 항저우에서 시작됐다. PHNE가 시작되기 전 이 계약을 둘러싼 가장 핵심적인 질문부터 짚어야 한다. 왜 제네시스는 수많은 스타 선수와 유명 인물 대신 안세영을 선택했는가? 이 선택은 단순한 모델 기용이 아니라 브랜드 전략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결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이유는 명확하다.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광고업계에서 대형 브랜드의 연말 캠페인은 보통 가을이 지나기 전에 윤곽이 잡힌다. 모델 역시 마찬가지다. 수치와 데이터, 과거 이력과 리스크 분석을 거쳐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이름들이 테이블 위에 오른다. 그 과정은 철저히 시스템화되어 있고 쉽게 뒤집히지 않는다. 특히 수십억 원 단위의 계약이 오가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말한다. 제네시스의 이번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튼 매우 드문 사례라고.
그 배경에는 세 가지 축이 있었다. 첫째는 이미지 안정성이다. 안세영은 데뷔 이후 단 한 번도 불필요한 논란의 중심에 선 적이 없다. 승리의 순간에도 패배의 순간에도 태도는 일정했다. 감정을 절제하고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방식. 이는 스포츠 스타에게서 보기 드문 일관성이었다. 광고는 늘 리스크를 안고 간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브랜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세영은 예외적인 인물로 분류됐다. 둘째는 국가대표성과 글로벌성이다. 제네시스는 이미 국내 브랜드의 단계를 넘어 글로벌 프리미엄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확장은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커리어는 상징성을 갖는다. 그는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이자 세계 무대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은 인물이다. 국적이 주는 신뢰와 국제 무대에서의 성과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 없는 메시지를 가진 모델이었다. 셋째는 세대 교체의 아이콘이라는 점이다. 광고는 늘 새로운 얼굴을 찾는다. 그러나 단순히 젊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지는 않는다. 안세영은 젊지만 가볍지 않았다. 말수는 적고 행동은 단정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와 맞닿아 있었다. 과거의 스타들이 화려함으로 기억됐다면 안세영은 차분함으로 주목받았다. 이 차이는 브랜드 전략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쌓이면서 제네시스 내부의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안으로 거론되던 이름이 어느 순간부터 기준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금액이 결정의 출발점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계약 조건은 논의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 내부 회의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질문이 던져졌다. 이 인물이 몇 년 뒤에도 같은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일시적인 화제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징이 될 수 있을까? 안세영에 대한 평가는 숫자보다 장면에서 나왔다. 인터뷰에서의 태도, 경기 후 상대를 먼저 찾는 습관, 승리 이후에도 훈련을 먼저 언급하는 말버릇, 이런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인상을 만들었다. 광고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록은 언제든 갱신되지만 태도는 쉽게 흉내낼 수 없다. 그 말은 곧 선택의 방향을 설명하는 문장이었다. 결국 제네시스가 안세영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로 요약되지 않는다. 그것은 계산된 결단이었고 동시에 감각적인 판단이었다. 그리고 이 판단의 중심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남아있다. 사실 이 계약의 테이블 위에는 거의 모든 절차가 끝나가던 그 순간 항저우에서 벌어진 한 장면이 모든 흐름을 바꾸게 된다. 그 장면이 어떻게 결정권자들의 생각을 뒤흔들었는지 다음 부분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제 이야기는 계약의 이면으로 들어간다. 제네시스와 안세영의 이름이 나란히 언급되기 전 광고업계의 테이블 위에는 이미 다른 이름이 놓여 있었다. 그 이름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도 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언급된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그 인물이 어떻게 그리고 왜 교체되었느냐다. 이 지점에서 이번 계약은 단순한 모델 변경이 아니라 판단 기준 자체가 이동한 사례로 평가된다. 대기업의 대형 캠페인은 하나의 프로젝트에 가깝다. 수개월에 걸쳐 전략팀, 마케팅팀, 외부 광고 대행사가 동시에 움직인다. 후보 선정 과정은 냉정하다. 인지도, 호감도, 과거 이력, 논란 가능성, 글로벌 확장성까지 모든 요소가 점수화된다. 초기 단계에서 이미 상위 후보군은 정해져 있었고 그중 한 이름은 사실상 최종 단계에 근접해 있었다. 실무진 사이에서는 계약서의 문구를 다듬는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광고 대행사 관계자들의 증언은 공통된 지점을 가리킨다. 바꾸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었다는 점이다. 일정은 이미 촘촘했고 예산 역시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모델을 교체한다는 것은 모든 흐름을 다시 짜야 한다는 의미였다. 촬영 일정, 캠페인 콘셉트, 공개 시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마지막 순간의 변경은 피하는 것이 업계의 불문율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열은 조용히 시작됐다. 항저우에서 열린 결승전 이후 내부 공유 자료에 한 장면이 추가됐다. 경기 종료 직후 안세영이 코트를 떠나기 전 상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장면이었다. 숨이 가쁜 상황에서도
동작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과장되지 않았다. 이 장면은 기록이나 수치로 설명되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다. 이 인물은 화면 밖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 같다는 평가였다. 그날 이후 회의의 성격이 달라졌다. 이전까지는 비교표와 숫자가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장면과 맥락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브랜드가 무엇을 상징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상징이 시간이 지나도 유효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한 내부 관계자는 그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에는 대안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준이 되어 있었다. 그 변화는 급격하지 않았지만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었다. 결정적인 회의에서 던져진 질문은 단순했다. 만약 이 인물이 내일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선택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화제성과 노출을 전제로 한 기존 광고 문법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회의실은 잠시 정적에 잠겼고 곧 이어나온 답은 의외로 빠르고 명확했다. 그럴수록 더 맞다는 결론이었다. 이는 기록보다 이미지보다 신뢰를 택하겠다는 선언과 같았다. 이 결정은 즉시 실행 단계로 넘어갔다. 계약 조건은 단순히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노출의 빈도보다는 맥락을 중시했고 캠페인의 톤은 과장 대신 절제를 택했다. 고급 차량 제공 역시 같은 맥락에서 설계됐다.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브랜드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방식이었다. 이 모든 변화는 모델 교체라는 한 줄의 결정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브랜드 철학 전반을 다시 정렬하는 과정이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모든 과정에서 안세영 본인은 거의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종 조건이 전달되던 날, 그는 긴 협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자료를 빠르게 훑어본 뒤 몇 가지 짧은 질문을 던졌고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훈련 일정에는 영향이 없나요? 이 질문은 계약의 무게를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켰다. 조건이 아니라 생활을 먼저 묻는 태도는 앞선 모든 논의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제 이야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선택이 바뀐 이후 그 결정은 어떤 파장을 만들어냈는가? 계약이 완전히 공개되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 숫자와 반응들, 그리고 안세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흐름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 연쇄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부분에서 이어서 살펴본다.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항저우로 돌아간다. 모든 결정의 출발점이 된 그 장면은 의도된 연출도 준비된 메시지도 아니었다. 결승전이 끝난 직후 안세영은 극도의 피로 속에서 코트를 떠나고 있었다. 경기 내내 이어진 긴 랠리와 압박 속에서 그는 이미 한계에 가까운 상태였다. 실제로 당시 그는 햄스트링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가 가벼워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먼저 상대를 찾았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장면은 짧았다. 고개를 숙이고 손을 내미는 동작, 과장되지 않은 표정,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조용한 미소. 관중석에서는 환호가 터져 나왔지만 화면 속 안세영은 그 소리를 향해 몸을 돌리지 않았다. 그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은 경기장 안에만 있지 않았다. 서울의 회의실, 브랜드 전략팀의 모니터, 늦은 밤까지 불이 켜져 있던 광고 대행사 사무실에서도 같은 화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다. 한 내부 관계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다. 기록보다 태도가 먼저 보였다는 말이었다. 숨이 가쁜 상황에서도 동작이 흐트러지지 않았고 승리의 감정이 상대에 대한 예의를 덮지 않았다는 점이 강하게 남았다는 것이다. 이 평가는 숫자로 정리될 수 없었지만 회의실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충분했다. 그날 밤 예정에 없던 전화가 돌기 시작했다. 이미 정리된 후보군을 다시 보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다. 모델을 바꾸는 순간 모든 일정이 흔들린다. 촬영 스케줄은 다시 짜야 하고 예산은 재조정되며 내부 승인 절차도 처음부터 반복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열렸다. 누군가가 말했다. 이번에는 숫자가 아니라 장면으로 이야기해보자. 그 한마디는 논의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비교 대상은 단순한 스펙이 아니었다. 승리의 순간보다 패배의 순간에서 드러나는 태도, 인터뷰에서 사용하는 문장, 사소한 질문에 답하는 방식까지 모두 테이블 위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안세영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대안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시작된 언급은 점점 확신에 가까워졌고 결정권자들의 언어도 달라졌다. 바꿀 수 있을까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 이름을 중심에 두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정을 앞둔 마지막 회의에서 던져진 질문은 간단하지만 무거웠다. 만약 이 인물이 내일 갑자기 조용해진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선택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화제성과 노출을 전제로 한 기존 광고의 문법을 정면으로 흔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이어나온 답은 명확했다. 그럴수록 더 맞다는 결론이었다. 조용함조차 브랜드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순간을 기점으로 결정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항저우의 한 장면은 기록을 넘어 신뢰로 해석됐고 신뢰는 곧 선택으로 이어졌다. 이 변화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준은 곧 숫자로 반응하기 시작한다. 계약이 공식화되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한 지표들,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난 변화의 조짐이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선택이 바뀐 뒤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약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장은 반응하고 있었다. 검색량이 먼저 움직였고 관련 키워드는 밤사이 상위권으로 올라갔다. 흥미로운 점은 반응의 성격이었다. 화제성이나 논란이 아니라 신뢰, 차분함, 지속성 같은 단어들이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광고 캠페인이 시작되기도 전에 브랜드 이미지의 방향이 미세하게 이동하고 있었다. 제네시스 내부 분석 자료에는 예상보다 빠른 지표 변화가 기록됐다. 소비자 반응 조사에서 긍정 평가 비율이 상승했고 특히 젊은 층과 여성 소비자군에서 안정감이라는 평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단기적인 노출 효과와는 다른 종류의 신호였다.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브랜드가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메시지가 생겼다고 표현했다. 모델의 언행과 태도가 곧 브랜드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다. 이 변화는 제네시스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 다른 업계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됐다. 유통, 제약, 식품, 스포츠웨어 분야에서 안세영 측과 접촉한 브랜드는 빠르게 늘어났다. 업계에서는 동시에 논의 중인 브랜드만 최소 7곳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추정되는 총 계약 규모는 수백억 원 단위를 넘어섰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제안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속도를 조절했다. 안세영의 기준은 단순했다. 지금은 코트가 먼저라는 원칙이었다. 휴식 기간에도 그는 체력 데이터를 확인했고 다음 시즌을 대비한 루틴을 점검했다. 제주도에서의 비공식 휴식 역시 완전한 쉼이 아니었다. 짧은 개인 훈련과 컨디션 회복을 병행하며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계약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공식적인 설명 대신 짧은 웃음으로 답했다. 해야 할 게 더 많다는 말은 부담이 아니라 방향처럼 들렸다. 이 선택은 업계에 또 다른 신호를 보냈다. 화려한 노출보다 일관된 태도를 중시하는 인물이 중심에 서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한 광고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유명해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대표하는지를 보고 쓰는 시대가 왔다고. 안세영은 그 기준의 사례가 됐다. 이로 인해 다른 브랜드들 역시 모델 선정 기준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연쇄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번 바뀐 선택은 또 다른 선택을 불러온다. 안세영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중심에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다. 이 인물은 몇 년 뒤에도 같은 모습일까? 지금의 반응은 그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처럼 보였다. 변화는 크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방향은 단발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단계로 향한다. 이 계약이 남긴 것은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니다. 스포츠 스타의 가치, 광고 모델의 기준, 그리고 브랜드가 인물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방식까지 모두 다시 정의되고 있다. 이 선택이 어떤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앞으로 무엇을 예고하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정리된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온다. 계약 직전. 왜 이름이 바뀌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의 변경을 묻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안세영에게 간 그 계약은 처음부터 그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그의 것이 되었다. 그 과정은 소란스럽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기에 더 분명하게 남았다. 이번 사례가 특별한 이유는 숫자가 아닌 맥락이 결정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록은 이미 충분했다. 누구도 안세영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정권자들이 본 것은 우승 그 자체가 아니라 우승을 대하는 태도였다. 상대를 먼저 존중하는 몸짓,
인터뷰에서 과장을 피하는 말투, 계약 앞에서도 훈련 일정을 먼저 묻는 질문. 이 모든 장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연결됐고 그 이미지는 브랜드가 스스로를 설명하는 언어가 되었다. 광고업계 내부에서는 이 결정을 두고 오랫동안 이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선택은 하나의 성공 사례를 넘어 판단의 축을 이동시켰기 때문이다. 더 크고 더 화려한 이름이 아니라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태도가 중심에 섰다. 노출의 빈도보다 신뢰의 밀도가 중요해졌고 순간의 화제성보다 지속 가능한 이미지가 가치로 평가됐다. 이는 단지 한 브랜드의 전략 변화가 아니라 시장 전체에 던지는 질문에 가깝다. 안세영의 일상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고 코트로 돌아갈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 계약은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의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코트가 먼저라는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이 점이야말로 이번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다.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 기준이 한번 바뀌면 그 기준은 다른 선택들을 끌어당긴다. 앞으로 더 많은 브랜드와 더 많은 결정들이 이 사례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선택하고 있는가? 안세영에게 간 그 계약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답이었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